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이자 7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네. 이번 주는 특히나 중요한 일정이 정말 많습니다. FOMC 결과 발표도 있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등 여러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IR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의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은 실적 정리하다가 다 갈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말씀 주신 빅 이벤트들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의 변곡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고민해 가면서 시장의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 정리해 가시죠. 일단 지난 금요일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복귀해 보겠습니다. 그날도 2차 전지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차 전지로 대변되는 일부 종목들의 힘이 대단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정말 미국장이 테슬라의 급락이라던가 다른 빅테크 종목들의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이 참 강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스피 이날 0.3% 뛰었고요. 코스닥도 0.3% 상승이었는데요. 코스피가 2,600선, 2,400선 다음으로 매물대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단 지난주 주간으로는 상승한 채 소폭이지만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요일장 올라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된 종목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날 10% 이상 뛰어오르면서 시가총액 7위로 자리 잡았죠. 현대차를 12년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그 덕분에 코스피도 상승이었죠. 자, 코스닥도 올랐는데 코스닥은 9거래 연속해서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전만 해도 각 섹터별로 흔들림들이 있었는데 오전 11시경부터 해서 2차 전지로의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어찌됐건 코스닥이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덕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날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심리가 조금 꺾일까 했는데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테슬라라기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날장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2차 전지 상승 스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수명이 무한 연장되고 있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에 따른 이익 실현 혹은 섹터의 조정을 좀 예상해 볼 법도 한데 돈이 돈을 부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의 성장 스토리로 인해 수급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 숏스퀴즈가 발생하고 시총이 올라가자 ETF 매수가 들어오는 정말 수급이 수급을 부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숏스퀴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기대감이 에코프로 그룹, LNF, 포스코 DX 다른 종목들로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이 숏스퀴즈 기대감이 2차 전지 외 섹터로 확산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외 섹터,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등에서 숏스퀴즈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이날 오른쪽은 2차 전지와 AI, 기존에 잘 가던 종목들입니다. AI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마음 AI 등의 종목들 강세를 기록했고요. 소외주로의 관심이 나오고 있다는 게 또 지난주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약바이오 지난주 주 4거래일간의 상승 확인이 됐고요. 금요일장의 유한양행이 무려 11%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과 금융도 소외 섹터 중에 하나이죠. 또 소외주로서 눈에 띄었던 건 CJ CGV가 12% 폭등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흑자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강세 나타냈네요. 자, 반면에 부진했던 쪽에서는 반도체, 기계, 운수창고, 전기, 가스 등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나 기계, 운수창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세가 조금 있었던 쪽인데 미리 실적 시즌 이전에 주가가 올라갔고 실적 시기가 되니까 이쪽에서 조금 이익 실현하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포스코 그룹주 강했고요. 리튬,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일부 리튬주가 강세였는데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했죠. 반면에 떨어진 쪽에서는 시간 외 딥노이드가 시간 외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이었고요. 이번 주
실적과 통화정책 일정이 있는 이벤트 주간입니다. 맨 윗칸은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 일정들을 조금 정리해뒀고요. 그 아래 칸은 미국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 밖에 이제 일정인데요. 나스닥 리밸런싱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밤 개장되는 뉴욕장에서부터 적용이 되고요. 뷰티스킨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장을 앞두고 있죠. 자, 오늘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 MTA 항공 등의 실적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앞서 수정일거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램리서치, 코카콜라, 아마존, 인텔까지 정말 굴지의 기업들이 다 실적을 내놓기 때문에 그 실적이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염두에 둬야 되는 한 주입니다. 국내에서도 대형 기업들의 실적 쏟아집니다. 다 적지도 못했어요.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목요일에 삼성전자 이제 확정 실적 IR이 발표될 건데 어떻게 얘기를 내놓는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감산에 대한 코멘트 있는지 여부 보시고요. 그 밖에는 LG나 또 자동차 쪽 대기업 그룹에서 실적 쏟아질 겁니다. 이날 또 조선주 실적도 많이 나오니까요. 같이 점검하시고요. 이날 새벽입니다. FMC 결과 발표 새벽 3, 4시경에 나올 것이고요. 그 소식은 저희 시간에 정리해서 전달 드립니다. 다만 이번 FMC나 이번 ECB 같은 경우는 시장이 대략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자체는 조금 적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금요일장은 정유를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나올 거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도 나오는 기업들 소식 각각 눈에 띄는 종목들 저희가 정리해서 주간 같이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특별 리밸런싱 오늘 밤부터 이제 시행이 될 텐데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스닥 100 빅테크 업체들의 가중치를 재분배하는 겁니다. 특정 종목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지수 왜곡을 방지하는 조치인데요. 그동안은 지수 내에 대형주의 영향력이 좀 약화될 것이다라는 분석 등이 많았죠. 고드만삭스 자료인데요. 일단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까지 조정 이후에 비중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것을 앞두고 빅테크 쪽에 조금 약세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외에 브로드컴이나 혹은 컴캐스트, 넷플릭스, AMD, 스타벅스, 허니웰 이런 종목들은 비중이 일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으로는 여기서 나온 수급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시장에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장이 사실 이 리밸런싱 이전에 마지막 거래를 이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리밸런싱 이제 비중이 늘어나는 쪽 종목들은 상승 흐름이었고요.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빅테크 종목들은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리밸런싱 이후면 이 수급 이벤트가 대략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는 것인가? 주요 메가테크 실적이 더 중요하겠죠. 만약에 메가테크 실적이 굉장히 좋게 우호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한동안 보이고 있는 나스닥 대비 다우지수의 강세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반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다우지수의 강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FMC 금리 결정은 유의미한 임팩트는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대략적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글로벌 원샷 보시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장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의 시세대로 다우가 조금 더 강한 시세에 이어갔네요. 6년 만에 10거래 연속해서 다우지수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쪽에서 빠진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시각도 많이 나오죠. 이날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고 나스닥 100 리밸런싱을 앞둔 경계감에 빅테크가 하락했습니다. 자, 오펜하이머 측에서 클라우드와 AI, 5G의 구조적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어요. 이 덕분에 반도체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엔비디아는 떨어졌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이상 올랐고요. 지속적으로 지난주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이었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좋았습니다. 미국 영향으로 국내도 같이요. 미국에서 진단,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주가 마지막 거래일까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밀 가격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 밀 생산이 생각보다 많아서 밀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밀 가격이 크게 좀 빠지는 현상 나왔는데요. 곡물 사료 쪽에 변동을 야기할 것인지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특징주로는 메타와 같은 빅테크 종목들이 빠졌다라는 것, 스레드 이용자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떨어졌네요. 그리고 화이자는 1.7% 올랐는데 지난주 딱 하루를 제외하고 화이자가 내내 상승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실적 내놓고 주가가 다소 크게 밀렸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 쪽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 이제 흐름을 받아가면서 같이 좀 부진했어요. 웰스파고, 코메리카, 자이언스 등의 종목들, 지역은행 쪽에서도 같이 빠졌고요. 챗 GPT의 답 제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레드의 인기도 악화되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등이 하락했고요. 오펜하이머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등의 반도체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 퀄컴, 마이크론, 브로드컴 이쪽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반도체 쪽이 다 시세가 괜찮았다라는 점 눈에 띄죠. 이쪽은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도 주가 강세, 다우가 조금 더 탄력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죠. 이날은 빅테크와 금융이 빠진 것, 그리고 나머지에선 반도체와 헬스케어, 에너지가 오른 것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얘기 지속적으로 저희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금요일에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율주행이나 도조 컴퓨터와 같은 이 AI 쪽 모멘텀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살폈었죠. 테슬라는 추가 가격 인하 의지가 강합니다. 이게 테슬라 주가에는 악재가 될 수 있으나 이쪽에서 Q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테슬라향 부품사에게는 또 긍정적인 시각이 될 수 있겠고요. 충전 쪽이야 계속 모멘텀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사이버트럭 4680 배터리 탑재 얘기, TC60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더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요. 애플이 소나기에 있는 생태계, 스마트폰 생태계를 장악한다라면 테슬라는 결국 이 FSD 완전 자율주행으로 차량의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의 투자 또한 아낌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슈퍼차저에서 FSD, 이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를 일부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웨드부시에서 전형적인 테슬라 강세론자가 낸 보고서긴 합니다만 목표가를 올려잡았어요. $350로. 그리고 지금의 테슬라 위치를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애플 위치와 동일하다. 차량 생태계를 거머쥘 경우 충분히 레벨업이 더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FSD 라이센스 아웃과 테슬라봇 도조 컴퓨터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든 아니면 너무 올랐다든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자율주행으로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현대오토에버이고요. 저희 시간에도 꽤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카메라 쪽에서는 퓨런티어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얘기는 나오지만 주가 반영은 퓨런티어 쪽이 조금 변동은 크지만 잘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칩, 텔레칩스, LX 세미콘, 칩셋미디어, DB하이텍 모두 다 긍정의 시각이 나오는데 요즘에 LX 세미콘과 DB하이텍 보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종목들 어떤 것들이 더 좋은 시세를 반영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AI 뉴스도 끊임없이 쏟아지네요. 닉 클래그 메타 사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내에 한국에서 세계적 혁신을 볼 가능성이 있다. 몇몇 대기업은 메타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삼성과 협력 중이다. 몇몇과 접촉하고 있다. 고르고 삼성 키워드 나오니까 괜히 엠로 쪽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데 이런 AI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 AI 세계 4대 석학으로 여겨지는 앤드류 응 교수가 이 한국 기업 투자자와 AI 펀드를 조성할 거다라는 얘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우주 로봇 AI ETF가 화요일에 출시되고요. 산업부의 AI 얼라이언스 출범도 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뉴스가 많은 한 주 일정 잘 체크하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로봇 뉴스도 쏟아지네요. 서울시에서 로봇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로봇 산업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관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세세한 내용입니다. 로봇 관련해서 조금 지자체의 노력이 돋보인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공장에 갔더니 4년 만에 최대 생산량과 높은 수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스마트 팩토리였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로봇이 나르고 AI가 감시하며 사람은 인력은 정말 최소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포스코 DX나 뉴로메카 이런 쪽의 종목들 또 이 뉴스에 영향을 받을지 여부 지켜봐야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얘기가 조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뉴욕장에서도 산업용 로봇주들이 비교적 선전했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로봇도 일정 측면에서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산업 뉴스입니다. 리튬 얘기 계속 나오죠. 지난 금요일도 리튬주가 좋았고요. 시간 내에서도 리튬주가 강세였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 리튬 가공 공장을 엑슨모빌을 앞세워서 세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중국은 아프간의 리튬 채굴권을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리튬 전쟁이 말 그대로 벌어지고 있네요. 미국 의회가 비만 치료에 공공보험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비만 당뇨 쪽 치료제 최근에 검사 기기 쪽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던 시장인데 더 자극받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8월에 방한하게 되는데 방산협력이 속도를 낼지 지켜보시고요. 글로벌 통신 장비 업계에서 6G 후보 대역을 제안했다라는 소식, 통신 장비 쪽도 이슈가 될 만한지 뉴스 놓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산업 뉴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대비도 저희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에도 그리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2분기는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2분기 전망도 우울하고 3분기도 여전히 안갯빛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요 상장사 200여 개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좀 보니까요. 33조 5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 실적 대비해서는 40% 넘게 급감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상반기에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도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주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총 21조가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나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봤을 때도 이쪽만 나홀로 성장세를 보이면서 뚜렷하게 개선되거나 혹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거나 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되겠죠. 특히 현대차는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증감률을 좀 본다면 2분기에도 이미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서 95%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적자로 돌아섰고요. SK이노베이션도 90% 넘게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보이는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도 30% 가까운 영업이익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무려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자동차 2차 전지만 좋을 것 같다라는 건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잠정 영업이익을 6천억 원으로
발표를 했죠. 아직까지 사업부별로 매출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27일에 IR 통해서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 봤을 때 반도체 쪽에서 DS 부문의 매출은 13조에서 14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대만의 TSMC에게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세계 1위 자리를 내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감산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3분기에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의 폭을 줄어들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3분기에도 2조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90% 정도 전년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생각보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좋지 않았어요. 그 효과를 받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도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역시나 실적이 이미 나왔었죠. 2분기에 일단 분기 영업이익은 1년 만에 1조 원 대를 회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철강의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3분기에도 비슷한 정도의 흑자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2분기부터는 기저효과 등의 점차 회복을 하겠지만 역시나 흑자의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 자동차의 수요가 공급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2분기의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의 좀 디테일한 부분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는 앞서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듯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구 쏟아집니다.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지금 NH투자증권에서 최근 2주 동안 이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치가 소폭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반도체 실적 반등의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좋은 종목을 잘 가려보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좀 강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2차전지, 에코프로 이런 여러 가지 좀 소수 종목에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지속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펀더멘탈이나 개선의 가시성이 낮은 종목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소외된 종목에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실적 개선주들, 추천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공통점은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게 되겠는데요. 추천 이유와 하반기 전망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유안타증권에서는 SKIT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3분기에는 공장 운영의 비용이 줄어들면서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IRA의 수혜를 좀 받아가면서 글로벌 분리막 기업들이 중국의 대체제를 찾을 때 여기서 이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 제4공장이 완공이 된다면 분리막 생산 능력도 유럽 내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가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탄소 섬유인 아라미드의 7,500톤 증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판매 계약 소식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임상 결과들이 하반기에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쟁사 대비해서 효과도 동등하지만 안정성은 좀 우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에 이 다른 비소세포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뇌전이 환자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증권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판가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2분기는 좀 이제 실적의 바닥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냉동식품 자회사인 슈완즈와도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3분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저희 시간에 정말 여러 차례 섹터 통해서 다뤄드렸던 종목인데 수주 잔고도 견조하고요. 2분기에
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미 변압기 쇼티지 현상이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업황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호텔 신라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인바운드가 좀 회복이 되면서 시내 면세점의 이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의 임대료 부담 완화까지 더해지니 이제 2025년까지 EPS가 연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40%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하반기 실적 개선을 앞두고 있는 소외된 종목들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어요. 이들뿐만 아니라 분명 여러 가지 실적주들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쏟아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실적 개선주 또 다른 게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호흡하는 전략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모아서 전략 챙겨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한 주 시작하는 전략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실적 엄청나게 쏟아지고요. 네. FOMC, ECB 다 통화정책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은 또 BOJ 금리 결정도 있고요. 그런데 FOMC 주간 치고는 생각보다 긴장감이 좀 약하기도 해요. 그냥 그런가요? 실적만 좀 염두에 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는 그냥 뭔가 시장이 FOMC 금리 결정에 대해서 거의 다 전망을 내려버린 상황이라서.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내일부터 발표되는 빅테크, 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알파벳, 아마존 이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TSMC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약간 AI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테슬라라든지 이런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느낀 건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몇 달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되게 깐깐해졌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 그래 만족해 그러면서 주가가 더 많이 가든가 아니면 주가가 영향이 더 덜했는데 네. 지금은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상승을 설명할 수 있어? 라는 게 붙어버리면 뭐 테슬라가 10% 하락을 했었던 것처럼 넷플릭스도 거의 8% 이상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인데 FOMC는 뭐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99.8%가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GDP 성장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면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골디락스 얘기가 나와주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온다면 결국엔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의 실적, 그러니까 화수목이죠. 네. 화수목 그리고 GDP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그 전보다는 관심 있게 보면서 한 주를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제 오늘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SK 그룹주 혹은 삼성, LG 네. 이번 한 주에 거의 굵직한 기업들은 다 실적이 나올 네. 거란 말이죠. 일단 포스코 홀딩스부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 금요일까지 급등을 하면서 올해 흐름 정말 남부럽지 않은 좋은 네. 시세를 내고 있어요. 그냥 빠질 때마다 모아갈 걸 그랬다라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쵸. 지금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꿈꾸는 분들은 포스코홀딩스 어떤 대응해야 돼요? 뭐 제가 아마 그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포스코홀딩스 제가 보는 기준이 맞다면 70만 원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느새 뭐 58만 원, 거의 뭐 60만 원에 근접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한 달만 상승률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한 43%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뭐 제가 말씀드린 7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행보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 신규 접근을 네. 하신다라면 좀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어찌됐든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조정 없으신 분들은 조정 시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그거를 지금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최소한 1, 2주 이상은 좀 흐름을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기존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라서 시세가 난 김에 저희 같이 AS 했습니다. 신규 진입자분들은 일단 급할 건 없다. 조금씩 조정 받을 때마다 모아 가보자라는 전략으로 얘기해 주셨네요. 기존의 목표가 70만 원 갈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거친 후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억해 보죠. 자, 이제 실적 시즌에 좀 대비하는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쏟아지다 보니까요. 주요 기업들 중에 좀 눈여겨볼, 미리 좀 선점해 볼 종목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앞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뭐 등 이제 대기업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는 예비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네. 이제 어떻게 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미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중요한 그 실적의 내용보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예비 실적을 보면은 그러면 그 예비 실적이 좋게 나온 게 반도체 쪽에서 더 선방을 해서 좋게 나온 거라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로 업황이 바닥이 왔나 보다 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 선방을 하면서 올라온 거라면 오히려 반도체 섹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실적을 보신다라면 결국엔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3분기에 대한 어떤 예상치 혹은 하반기에 대한 어떤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실적은 안 좋지만 상당히 지금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면 주가는 긍정적일 거고 네. 지금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3, 4분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 이유로 인해서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3분기나 4분기 하반기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기아라든지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약간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 특히 이제 자동차 섹터를 좀 좋게 보는 것은 꼭 이제 1대1로 비교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면서 약간의 이제 스크래치 난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대기아는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비주 쪽을 보신다라면 뭐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주가가 좀 살아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좀 부품사 쪽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기대감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아, 현대, 오토에버, 휠라홀딩스, 삼성전기 실적 시즌 좀 관심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중에 순서로 맨 앞단에 둔다면 어떤 기업 하실 거예요? 기아죠. 기아로. 좋습니다. 기아 이번 주도 주간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목요일로 제가 앞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로봇 관련해서 뭐 뉴스도 있기도 했고 미국에서 로봇주도 나름 괜찮았고 스마트 팩토리, 산업 자동화 이런 쪽에 관심도 계속 됩니다. 그런데 로봇주 뭐 일부는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섹터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지난주에 로봇주들이 그나마 조금 선방하면서 한 주를 좀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로봇 특히 이제 어쨌든 거기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비를 한다라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2차 전지라든지 주요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가 된다는 부분들도 좀 관련해서 좀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AI라든지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좀 있는 것 중에서 그다음에 좀 덜 오른 혹은 못 오른 성장주가 무엇인가라고 판단하면서 또 반영이 된 게 저는 로봇이라든지 또 바이오 이런 쪽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조금은 힘을 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은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단기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조금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준다라면 이들 기업들이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시스템스는 5월 15일 종목이었습니다. 이 차이스픽 종목이었는데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 17% 기록 중인데 로봇 섹터 내에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 더 유효하다라고 얘기 내려주셨어요. 자, 다음 이제 차이스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 이슈 한번 하고 싶었는데 다시 딱 집어와 주셨어요. 클린룸, 드라이룸 관련한 네. 종목들 지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원방테크 바뀐 이름이 뭐였죠? KN솔이었나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종목도 그렇고 조금 일부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클린룸 종목들 지금 왜 보시는지 가장 주요 포인트 잡아주세요. 아까 제가 방금 로봇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요 기업들의 주요 국가에서 이제 그 설비 증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장비주들이 반응을 했었던 것은 유럽에서 그 자국 기업들이 그 배터리 관련된 공장을 계속 증설한다라는 데 이슈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IRA 법안들 때문에 그 공급망이 재편성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미국의 투자를 계속 확대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차 전지만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HBM이든 뭐 DDR5든 뭐 계속해서 투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뭐 클린룸, 뭐 드라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관련된 네. 요런 쪽이 예전에는 어느 한쪽에만 이 반영이 됐다라면 지금은 뭐 거의 전 산업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뭐 태양광이 됐든 상당히 이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그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룸이라든지 드라이룸 기업들의 매출 증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아직까지는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우상향 기조, 그 주가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라면 이번 주가 꼭 이번 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8월 정도 그 시장을 좀 대비를 한다라면, 딱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뭐 HBM이든 DDR5든 혹은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혹은 장비주든 관련된 기업들이 다 움직인 상황에서 어딘가를 뭔가 투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면 그 교집합이 이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신성 ENG라든지 에로티 베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이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8월 증시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좀 소외받았던 쪽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관심권역에 조금씩 들어오네요. 클린룸 관련주로 신성 ENG, 에로티베큐ම්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면서 지켜볼게요. 저희 ASR 종목들이 조금 있어요. 일단 뭐 HPSP나 삼성중공업, 뭐 텔레칩스 이런 종목도 눈에 띄지만 지금 궁금한 거는 제약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펩트론 82%, 유한양행 16%. 가장 단기간에 좋은 시세에 낸 종목이 펩트론이 되겠네요. 비만 당뇨 쪽 관심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요. 관련해서 AS 좀 우선적으로 해보죠. 네, 뭐 저 기업이 그때 언급하고 나서 꽤 바로 좀 반응을 좀 했었던 네.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부 좀 이익 실현할 필요는 있지만, 최근에 관련된 섹터들 보면은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가요. 부분들이 좀 네.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만 본다라면,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약간 제약바이오주 쪽에 대해서 조금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매기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유한양행도 지난 금요일에 10% 이상 10% 네. 상상을 좀 11% 했었기 정도, 때문에 네. 당장 뭐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지켜보면서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살피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조선주들도 실적 나올 거거든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할까요? 뭐 조선주들은 좀 먼저 좀 선조증이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보면. 그래서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약간 그 선조정이 나왔다는 뜻이 좀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놓는 조정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치고 나가준다라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좀 이렇다 할 어떤 움직임이 없다라면 특히 지난주에 수주 소식이 나와주면서도 주가가 크게 반응을 못 해줬기 때문에 조금 일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다시 재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종목들 AS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의 전략 유창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